교재 64페이지의 나머지 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인데요. 그 핵심 내용들은 여기 파란색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강의를 다 끝내고 나서 선생님이 정리하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중간쯤을 보시면 다항식 fx가 x-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란 얘기죠. 자, 나머지가 0이고 몫이 뭔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는 0인 거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검산식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fx라는 다항식을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0이니까 더하기 0 해서 안 쓰겠죠 우리가. 그럼 fx는 지금 보는 것처럼 x-3 곱하기 q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요 검산식이 바로 뭐다? 이 식이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등식.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항등식이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의 정의에 의해서 첫 번째 항등식의 뜻에 의해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항상 성립하겠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식의 x에다가 3을 대입하는 겁니다. 3을 대입을 하면 f3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차식인 다항식으로 어떤 다항식을 나누는 경우에 항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 유용하게 쓰이는 정리가 지금부터 배울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입니다. 자, 이게 기본 원리예요. 나눗셈에서 항등식을 세워서 항등식의 원리를 가지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이랑 이 항등식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부분을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자, 나머지 정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다항식 fx를 x-알파로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별표해 놓으세요. 자, 나머지 정리는 언제 쓸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자, 몫을 q1x 나머지를 r1이라고 하면 fx는 a는 bq 플러스 r에 의해서 fx는 x-알파 곱하기 q1x 플러스 r1이다. 이게가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지금 교재에서 보면 몫을 나타내는 영어 때문에 계속 q라고만 쓰고, 그래서 뭐 q1, q2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를 뜻하는 영어의 첫자를 따서 대문자 r을 나머지로 씁니다. 그래서 r1, r2 이렇게 쓰는데,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다 보면 이게 q1, q2, r1, r2 이렇게 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식을 많이 세워야 돼서.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걸 권하냐면 몫을 쓸 때는 첫 번째는 뭐 qx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뭐 sx라고 하고 그 다음 ts라고 하고, 이거 그냥 마음대로 놓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거나 놔도 되는데 꼭 q로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진 않다. 그렇죠? 그래서 q 뭐 st 이렇게 하고 하면 되고, 그다음 나머지도 꼭 대문자로 쓰지 말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 몫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소문자 r로도 썼다가 뭐 k라고도 썼다가, 그렇죠? 뭐 A라고도 썼다가 뭐 이렇게 막 계속 바꿔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알겠죠? 꼭 뭐 몫은 Q1, Q2, 나머지는 R1, R2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풀 때 보면 선생님은 이렇게 다양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사용을 하느냐라고 하면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렇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문제를 풀 때 지금 이 교재에서는, 그렇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Q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문제 풀 땐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자 이런 거에 꼭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자, fx는 x-알파 곱하기 q1x 플러스 r1 얘가 성립하겠죠. 그럼 얘가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렇죠? 검산식은 항등식이란 말이야. 그죠? 항등식이기 때문에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되거든요. 그 아무거나가 뭐냐면 꼭 숫자가 아니라 문자 넣어도 돼요. x에다 알파를 넣어도 돼. 그죠? 알파를 x에다 알파를 넣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x, 여기 x, 여기 x에다가 다 넣는 겁니다. 알파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자, 그 위에 있는 요 식의 x에다가 전부 다 알파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f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q1 알파 플러스 r1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근데 여기서 보듯이 어떻게 돼? 알파 마이너스 알파면 얘가 0이거든요. 0. 0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럼 0 곱하기 q1 알파 하면 여기까지도 0이 되거든. 0. 그죠? 0. 그러면 뭐가 남아요? 우변에서는 R1만 남고 좌변은 F 알파잖아. 그죠? 그러면 R1은 F 알파다. 이렇게 되죠. 자, 요게 바로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자, 나머지 정리가 뭐야? 자, 우리가 1차식으로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조립제법을 배웠는데요. 조립제법은 목도 구하고 나머지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역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지금 나머지 정리는 뭐야? 나머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나머지. 몫은 못 구해. 이걸로.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 다항식 fx를 1차 함수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나머지만. 그때 그 나머지가 뭐다? f 알파다 이겁니다. 이 f 알파가 뭐냐면 자, 요거를 0 되게 하는 x 값이 알파죠. 그거를 여기다 대입한 것이 나머지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차식을 0 되게 하는 x 값을 대입한 것이 나머지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야. 말로 하면. 자, 고등학교 때 어떤 공식들을 다 이렇게 무슨 문자로 외워봐야 실제 활용을 못합니다. 활용을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요거야.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면 r1은 f 알파다. 자,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가 못 쓴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워야 되냐?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그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1차식을 0 되게 하는 x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을 0 되게 하는 x 값을 그 다항식에 대입하면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활용이 많이 되거든요. 잘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자, 다항식 fx를 1차식은 1차식인데 아까 전에는 x의 개수가 1이었거든요. 여기 봐봐. 그러니까 여기는 x의 개수가 1이었어요. 자, 근데 x의 개수가 1이 아니라 이제 a인 거야. ax 플러스 b일 때를 생각해 보자. 자, 그때 몫을 q2x 나머지를 r2라고 해보자. 그럼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x-알파 곱하기 q2x 플러스 r2 이렇게 되겠죠. 이 항등식이 세워집니다. 이거 항등식이죠. 그렇죠? 자, 이 항등식에다가 요 1차식이 0 되게 하는 x값 b분의 1을 대입합니다. a분의 b를 대입해. 자, ax 마이너스 b를 0 되게 하는 x값은 마이너스 b를 이항을 해서 ax는 b 이렇게 되고 x는 양변에 a분의 1을 곱해주면
a분의 b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가 뭐야? 얘를 0 되게 하는 x값, ax-b는 0을 0 되게 하는 x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자,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어디다 대입한다고? x에다가 다 대입합니다. 여기다가. 자, 잘 보세요. 여기도 넣는 겁니다. 자,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도 넣어야 돼, 이거. 원칙이 이래요. 원칙이. 물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 약분돼서 b-b니까 여기가 0이 돼. 0. 그렇죠? 여기가 0이 돼. 자, 여기가 0이 되면서 이게 곱해진 여기까지 0이 되죠. 0. 그치? 이게 0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없어질 거라서 여기 안 넣어도 되지 않냐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또 다른 문제에서 이게 못 푸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항등식은 그 식의 x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데 내가 숫자나 문자를 정했어? 그럼 그 식의 x에다 다 넣어야 돼. 알죠? 다 넣어야 돼. 그 원칙을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게 전체가 0이 되니까 남는 게 뭐야? 좌변의 f a분의 b는 r2다. 이게 남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는 뭐다? f a분의 b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a분의 b가 뭐였어요? 요 1차식을 0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앞에랑. 자, 다항식 fx를 ax 플러스 b 요 1차식으로 ax-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거를 0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 집어넣은 f a분의 b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핵심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자, 65쪽이에요. 자, 1차식을 0 되게 하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하면 바로 뭐가 나온다? 나머지가 나온다 이겁니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다항식에 대입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나머지 정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나머지 정리에서 몫은 못 구합니다. 몫은 구할 수 없고, 자, 나머지에 주목한다는 게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나머지만. 자, 오로지 나는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돼요. 자, 나머지 정리를.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돼 있죠. 자, 다항식 fx를 ax-b로 나눌 때 나머지를 r2라고 하면 r2는 f a분의 b고,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눌 때 나머지를 r1이라고 하면 r1은 f알파다. 그죠? 요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어때요? 자, 다항식에서 a는 bq,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는 bq 플러스 r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항등식의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그 등식은 성립한다는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1차식을 0 되게 한 x값을 넣었더니 나머지가 나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제부터 이해했으니까 중간 과정을 다 건너뛰고 이제 나머지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그 다항식에 1차식이 0 되게 한 x값을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렇죠? 자, 이렇게 막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다항식의 나눗셈도 배우고 검산식도 배우고 항등식도 배웠던 거야. 그 많은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머지를 빠르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 것들을 충분히 공부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가 공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워놓으면 나중에 어떤 거 할 때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 그 노력들을 앞에서 다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뭐 당장 쓸모가 있고 무슨 당장 무슨 뭐 건강이 생기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큰 이득, 그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것들을 하던 간에 항상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은 자,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공부도 당연히 열심히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근데 좀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자,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fx를 ax-알파로 x-a분의 b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a분의 b죠.
fx를 그런데 ax-b로 나눠도 똑같이 어떻게 돼? 이거 0 되기 하는 x 값이 똑같이 a분의 b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얘로 나눠도 나머지는 얘가 나오고 얘로 나눠도 나머지는 얘가 나와. 우리 앞에서 조립제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했죠? 나머지는 똑같이 나와요. 그렇죠?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몫은 같지 않아요. 몫은. 그렇죠? 몫은 변화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좌우로 쓰니까 좀 헷갈리죠. 선생님이 위아래로 써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써볼게. 자, fx를 ax-b로 나눴을 때 몫이 q2x고 나머지를 r2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fx를 x-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이 q 그쵸? 얘로 나눴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한 거야? 이따가 곱하기 a분의 1 한 거죠. 그쵸? 여기 a분의 1을 분배 법칙을 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요 뒤에다가는 a분의 1을 곱했으니까 a를 곱해줘야 그대로 돼. 그래서 몫은 q2x 곱하기 a고 자, 나머지는 그대로 나머지는 r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ax-b로 나눴을 때도 r2 x-a분의 b로 나눴을 때도 r2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다 그 얘기야. 그런데 몫은 다르다. 그렇죠? 몫은 얘는 q2x고 얘는 q2x 곱하기 a죠. 그렇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문자로만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숫자가 들어가면 친구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뒤에 예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겠죠? 자, 나머지 정리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나머지 정리 핵심은 요 내용이었어요. 잘 외워주시고 그냥 이렇게 수식으로 외우지 마시고 말로써 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6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66쪽 보면 자, 예제 13번이 있습니다. 예제 13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볼 때 밑에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죠? 혼자 공부할 때는 여기를 가리세요, 알겠죠? 자, 가리고 요거 풀어보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쵸? 이게 밑에 거 보면서 이렇게 푸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알겠죠? 자, 고등학교 때 밑에 여기 답이 있는 이유는 이거 답지 찾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 그러는 거지 이거 보면서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할 때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본인의 실력을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 다 보면서 막 푸시면 실력이 하나도 안 늡니다. 그죠? 네. 양심껏 네,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항식 fx가 자,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거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예제 13번입니다. 자,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자,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0 되게 하는 x값 x는 1이죠. 자,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해주면 그게 나머지죠. 그치? 그래서 F1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됩니다. F1이니까 여기 x에다 1 넣으면 되겠죠? 자, 2 곱하기 1의 세제곱 1 넣어봐야 다 어차피 1이니까 2 빼기 4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니까 나머지는 2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막 중간 과정을 다 쓰면 복잡하겠지만 자, 우리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배운 거예요. 그죠? 중간을 할 필요가 없겠지 이제는.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1번 문제였고 자, 2번 문제는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이걸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요거 0 되게 하는 x 값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렇죠? 대입해주면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2를 요 x 자리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할 필요도 없고, 그죠? 간략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치? 나머지만 구해낼 수 있겠지, 그지? 자,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0 되게 하는 x 값은 2분의 1이겠지, 그치? 자,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는 f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x에다 2분의 1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 자리에다가 자,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8분의 1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약분해서 4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얘는 2분의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4로 통분해 볼까요? 4로? 4로 통분하면 얘는 1 되고 n 마이너스 4 얘는 플러스 10 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럼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분의 3이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fx를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다음은 뭐냐면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나머지 역시 1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요 1차식을 0 되게 하는 x 값은 x가 2분의 1일 때 0이죠. 그럼 요거를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f 2분의 1이고 아까 2분의 1 계산했는데 그죠? 계산했죠 위에서. 그럼 4분의 3이지 그치? 그래서 뭐라 그랬어?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도 f 2분의 1이죠. 그치? f는 2분의 1이고 2x-2분의 1로 나눴을 때도 f 2분의 1이죠. 그때 나머지는 어떻다? 똑같다. 그거를 한번 계산을 보여준 겁니다. 그죠? 이것도 대입하면 어차피 얘가 들어가니까 중간 과정은 똑같아서 생략할게요. 거기 66쪽에는 풀이가 써 있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나오게 되겠지. 그죠? 자, 나머지는 똑같지만 몫은 다를 것이다. 요거를 기억을 해 놓으세요. 알겠죠? x-2분의 1로 나누나 2x-1로 나누나 나머지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 몫은 다르다. 기억해 주시고 네. 다음부터 넘어가 볼게요. 이제 13번 해봤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나누는 식이 2차 이상이면 나누는 식 2차 이상이라고 하면 그렇죠? 2차 이상의 식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죠?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자, 다 여기서 중요해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결국 1차식으로 될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데 그냥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직접 나눗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직접 나눗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가 상수가 아닌 다항식으로 나오겠죠. 2차식으로 나누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되기 때문에 1차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잘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수의 차수보다 작아요. 이거 그때도 별표 쳐줬을 거예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다항식 fx를 2차식으로 나눴어.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나와. 그러니까 그때 나머지는 1차식으로 놔줘야 돼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이렇게 놔줘야 되고, fx를 3차로 나눴어. 그러면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차 이하. 그러니까 2차식을 써줘야 됩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해되죠? 자,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식의 차수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나 상수항이 될 것이고 1차 이하가 될 거고 3차식으로 나누면 2차 이하가 됩니다. 2차 이하가. 그래서 2차 일반적으로 2차식으로 놓게 되는 거죠. 괜찮죠? 네. 자, 그 예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예제 14번 보겠습니다. 예제 14번. 다항식 fx를 다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연습장에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fx가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인데 얘를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얘가 지금 2차식이죠, 2차식. 자, 2차식으로 나누니까 나머지는 1차식 이렇게 되겠지, 그치? 1차식. 그래서 1차식의 기본 형태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돼? a는 bq 플러스 r을 쓰셔야 돼요. 자, f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죠? 그때 몫은 모르면 그냥 qx라고 놓습니다. 몫이 qx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시 이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눴대. 그러면 그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1차식이니까 ax 플러스 b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검산식을 세울 수 있죠. 자, 이거 무진장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연습 잘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 검산식은 뭐다? 이 검산식은 이 식은 항등식이다. 항등식. 그렇죠? 항등식이니까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렇다고 뭐 1, 2, 3, 4 뭐 이런 거 넣지 않은 게 아니고, 그렇죠? 지금 이 식을 보니까 여기 1차식, 여기 1차식이 있는데 우리가 qx는 관심이 없고 나머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가 없어지면 좋겠죠. 얘가 없어지면 좋겠다. 그쵸? 왜? 나는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구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니까. 그죠? 아, 얘 없어지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없어져? 요거 0 되게 하는 x값.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겠죠? 요거 0 되게 하는 x값.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차례대로 대입합니다. 차례대로. 자,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자,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라는 게 뭐라고? x에다 1을 대입하는 게 여기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1을 이렇게. 자, 그러면 f1은 1 빼기 1 더하기 2 q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1 빼기 1하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0이죠. 0. 그럼 이게 다 곱하고 있으니까 0이랑 곱하면 여기가 다 0이죠. 0. 그죠? 0. 자, 한글로 0이라고 쓴 거예요. 선생님이 0 이렇게 0. 자, 그래서 뭐야? F1이 A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fx가 뭐였냐면 fx가 요거였거든요. 요거. 그쵸? 요거였으니까 저분하니까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게. 자, fx가 뭐였냐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쵸? 자, 그럼 f1은 뭐야? F1은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얘는 2 빼기 4 이쪽에다 써볼게요. 자, F1은
2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1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2 빼기 4 더하기 5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죠. 2. 자, 2는 여기는 0이고 a 더하기 b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의 식. 자, 이번에는 뭐 해야 돼? x 두 번째 이제 요거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f-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 곱하기 q 마이너스 2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얘는 여기가 2-2니까 얘가 0이에요. 그쵸? 얘가 0. 그럼 얘랑 곱해지고 있는 애들 이거 전체는 다 0이 되죠. 0이 됩니다. 0이. 자,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우리가 이제 f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2를 여기다가 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주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더하기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3 아까 했던 거구나. 그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43이고 요게 이거죠.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다. 이렇게 해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식을 연립해. 연립방정식이죠. 가간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가볼게. 자리가 없네요. 그렇죠? 자, 요 위에를 지우고 다시 써볼게요. 그렇죠? 저를 지우고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식이 뭐였냐면 여기서 하나는 a 플러스 b는 2다. 요거였고 하나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3이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가간법으로 둘이 이거 b 플러스 b니까 빼면 없어지겠네. 그치? 빼면 얘가 없어질 거고 A에서 마이너스 2a를 빼면 3a죠. 3a는 여기서 요거 빼면 마이너스 43이니까 45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45. 자, a는 15다 이렇게 되겠죠. 15 여기다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13이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찾던 나머지가 ax 플러스 b였거든요. 이게 나머지였지. 그치? 나머지. 자, 여기다가 얘네들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대입 해주시면 a가 15니까 얘는 15x 마이너스 13이다. 이게 우리가 찾던 답. 자, 어때요? 풀이가 굉장히 긴 것 같고 복잡한데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서 그래요. 자, 이거 굉장히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면 굉장히 빨라집니다. 알겠죠? 굉장히 빨라지고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원리도 익혀야 되고 과정도 처음엔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써주시고요. 연습을 이렇게 거듭할수록 아마 중간을 어디를 생략해도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는 자연스럽게 빨라질 겁니다. 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정리 끝났어요. 어렵지 않죠? 자,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만 찾고 싶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정리. 자, 이번에는 인수 정리를 배울게요. 인수 정리. 자, 인수 정리는 또 뭐냐? 이름이 좀 멋있죠? 자, 이름이 멋있는데, 자, 인수 정리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때?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f알파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졌다고 하면, 그죠? 나누어 떨어졌다고 하면 f알파가 0이라고 하면 fx는 x-알파로 나눴을 때 떨어진 거죠. f알파가 뭐라고? 이게
나머지. 그쵸? 그럼 나머지가 0이면 우리는 뭐라 그래? 나누어 떨어진다. 그쵸?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x-알파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fx는 x-알파 곱하기 qx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쵸? 그치? 이렇게. 자, 그때 우리가 이 x-알파를 뭐라 그래? fx의 인수다 이렇게 부르죠. 인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수 정리라고 해요. 뭘요? 그죠? 뭐를? 자, f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로 나누면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뭐라고? fx가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면 f알파는 0이죠. 그치? 그러니까 x-알파는 fx의 인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인수라는 건 뭐야? 자, 여기 사실 인수 정리라는 건 거창하게 들리지만 나머지 정리에서 그냥 나머지가 0인 경우예요.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그냥 나머지 정리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무슨 말이냐? 자, fx를 f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r이면 얘는 fx는 x-알파 q 요거 프라임이야. q 프라임 x 플러스 r 이렇게 쓰겠죠. 그치? 그러니까 몫이 q 프라임 x고 나머지가 r이야. 그래서 a는 bq 플러스 r로 쓴 거죠.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f알파가 0이다. f알파가 0이란 얘기는 지금 알파 넣었을 때 나머지 0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fx는 x-알파 곱하기 q2 프라임이야. 자, 이거 지금 얘랑 구분하려고 플러스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0 안 쓰잖아. 그치? 그럼 0은 안 쓸 거고. 그럼 얘랑 곱해서 얘가 됐다는 얘기는 얘가 인수란 얘기죠. 그치? 자, 인수가 뭐야? 인수가 숫자에서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응? 이게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었는데 6이 2 곱하기 3 이렇게 두 개의 곱으로 쪼개졌을 때 이 각각을 우리가 6의 인수다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인수. 그쵸? 그래서 fx가 x-알파랑 q2 프라임이랑 곱한 걸로 나눠졌지. 그러면 얘도 인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네. 괜찮죠? 자, 인수라는 말에서 인수 정리가 인수분해와 관계 있다는 것을 느껴질 텐데 실제로 다음 단원에서 자, 조립제법과 함께 인수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합니다. 뒤에서 인수분해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중요해서 지금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선생님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자, 핵심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f알파가 0이다. 이거는 이걸 딱 보면 우리가 어떻게 fx는 x-알파로 나누면 떨어지는구나. 요 생각하시면 되고, 그쵸? 이 떨어진다는 게 뭐야?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 줄로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f알파가 0이다. 그러면 fx는 x-알파로 나누면 떨어지는 거고 그때 fx는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5번 볼게요. 다음식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눌 때 1차식을 인수로 가질 때 a 값을 구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1차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게 뭐라고? 그러면 그 1차식을 0 되게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야. 그쵸? 자, 인수로 갖는다는 건. 자, 그래서 여기 연습장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이야. 자, 얘가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는다. 그죠? 갖는다는 얘기는 f 요거 0 되게 한 x 값. 그쵸? 1이 0이다 이 얘기예요. 그쵸? 자, 얘를 인수로 갖는다는 건 얘를 0 되게 한 x 값 넣으면 나머지 0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갖는다는 게 뭐라고?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떨어진다 라는 얘기고, 이 얘기는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 이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1이니까 그건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이게 생각의 흐름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이걸 알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그래서 중간에 이거 생략하고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 f1은 0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f1은 어떻게 돼요? f1은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a 플러스 a 플러스 1이죠. 자,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그냥 요 1차 방정식입니다. 자, 얘랑 동류항이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a는 얘랑 2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a가 2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얘는 x-1을 인수로 갖는다 이 얘기인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하고 나시면 이게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엄청 쉬워요. 자, 2번. 자, x 플러스 2로 를 인수로 갖는데. 인수로 갖는다. 자, 그래도 우리 생각의 흐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떨어진다 는 얘기고, 그 얘기는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를 0 대하는 x값 마이너스 2죠. f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갖다가 이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f-2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갔으니까 여기를 바꾸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이 마이너스 2죠. f-2 이거는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을 푸시면 마이너스 10a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 그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분의 7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 보면, 자, 2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는데, 자, 이제 빨리 해볼게요. 중간 과정 다 건너뛰고 얘 0 대기 한 x 값을 대입하면 0이다 이거지, 그치? f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2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는 fx는 2x 플러스 1로 나누면 떨어진다는 얘기고,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고, 그럼 f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제? 자, f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으시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2 하면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a, 그죠? 마이너스 a, 얘는 플러스 8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0이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찾는 답입니다. 이렇게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밑에 어플리케이션 1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이 좀 예제가 다르네. 67쪽에 밑에 그 어플리케이션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 자,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bx 플러스 3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차식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정리도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그러면 a는 bq 플러스 r로 쓰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모르죠? 자, qx 나머지는 0 이렇게 됩니다. 나눠 떨어지니까. 근데 이러고 봤더니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해보시면 x-1, x-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지? 자, 나머지는 다 그대로 쓰시고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때 이 식이 무슨 식이다? 이 식이 항등식. 그쵸? 항등식이면 어떻게 한다고?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아무거나. 자, 근데 여기 qx 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나 얘가 0이 됐으면 좋겠지. 그치? 그쵸?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넣어주는 거야. x에 아무거나 넣을 수 있지만 쓸데없는 숫자 넣지 말고, 그죠? 쓸데없는 숫자 넣어봐야 고생만 하죠? 쓸데없는 숫자 넣지 말고 요 앞에 있는 이 곱해져 있는 얘네들이 0이 되는 x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x값은 1이지. x에다 1을 대입해. 자, 양변에 요 x에다가 다 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1 넣으면 여기가 0 되니까 그쵸? 0이랑 곱하면 여기 다 0이죠. 그래서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요거 0 되게 하는 x값은 2죠. 자, 2를 대입하면 여기다가 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8 더하기 4a 더하기 2b 더하기 3은 2 넣으면 쫙 0 되죠? 0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4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가간법을 해야 됩니다. 자, 가간법을 해야 되니까 요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럼 2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8이고 자, 이 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없어지고 그럼 2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지?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했는데 문제는 a 마이너스 b였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그쵸?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2분의 2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답입니다. 자, 어때요? 자, 결국은 무슨 인수정리니 나머지 정리니 인수정리니 했지만 핵심은 a는 bq 플러스 r이고요. 그때 인수정리 나머지 그냥 0일 때를 쓴 거야. 그쵸? 나누어 떨어질 때. 그치? 를 쓴 것 뿐이고 항등식의 성질처럼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되니까 그 몫에 곱해져 있는 그 x들이 1차식이 0 되게 하는 x값들을 차례대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예제 그 68쪽에 예제 1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8쪽에 예제 14번. 네.
1번 문제 보면 자 1번 문제 다항식 x에 대한 다항식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10이다. 자,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 먼저 요 다항식 자체를 우리가 fx라고 정해 볼게요. 그러면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f1이죠. f1은 10이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 이 얘기는 요거 0 대기한 x 값을 대입하면 f 마이너스 1이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과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알겠죠? 요 1차식을 0 대기하는 x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10이다. 1차식을 0 대기 했을 때 0 대기한 x 값을 대입했을 때 값이 2다. 이 얘기인 거죠, 결국. 자, 연습장으로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는 거냐면 자, fx는 x 세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4인데 문제에서 준 힌트는 f1은 10이고 f 마이너스 1은 2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f1은 어떻게 돼? 여기다가 다 1 대입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 자, 1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는 그다음 5 넘어가면 5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에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니까 a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식에서 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하면 3 넘어가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둘을 가감법 더해주면 되겠지? 더하면 얘가 없어지고 자, 2a는 4다 이렇게. 따라서 a는 2고요. 자, a가 2를 대입하면 b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2고 b는 3이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자, 문제를 읽고 자, 요거만 나머지 정리로 찾아냈으면 됩니다. 자, 1차식을 0 되게 하는 x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이거죠. 그다음에 처음에 주어진 식을 fx라고 이렇게 놓으시면 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2번. 자, 다항식 fx를 x-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8이래. 그럼 이건 뭐예요? f5는 8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x-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래. 그죠? 그럼 f6은 6이다. 이렇게 된 거지. 오케이?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뭘 풀라고 했냐면 fx 플러스 2를 x-3,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지금 2차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차? 이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를 우리는 1차식의 기본 형태 ax 플러스 b라고 놓고 자, 일단 요 파란색을 가지고 검산식을 세워야 됩니다. 검산식. 자, 연습장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fx 플러스 2를 x-3, x-4로 나눴을 때 몫은 모르니까 몫은 qx라고 할게요.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때 이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근데 앞에서 준 힌트가 뭐였냐면 f5는 8이다 이거랑 f6은 6이다 이걸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f5는 8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를 써먹으려면 지금 이 자체가 항등식이거든요. 항등식이라서 그럼 요거 0 대기 하는 x값 요거 0 대기 하는 x값을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요건 3이고 요건 4니까 알고 있는 게 안 나올 것 같지? 그렇죠? 그렇지만 자, 요 식에다가 어떻게 돼? x에다가 요거 0 대기 하는 x값 3을 대입합니다.
그럼 3이 어디 들어간다고? 그래서 중요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F3 넣으면 F3에다가 2 더하니까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5. 그다음 3 넣으면 여기 쫙 0 될 것이고 여기다가 3 넣으면 3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F5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8이라 그랬어. 그럼 이게 8인 거야. 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자, 원래 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야. 알겠죠? 당연한 일이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여기다가 요거 0 되게 x 값이니까 어떻게 돼? x에다가 4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 4를 대입하는 겁니다. 4. 그럼 4를 넣으면 F6이 되죠. F6. 그치? 끈 여기가 쭉 0이 될 것이고, 그쵸? 그다음에 4a 더하기 b다 이렇게 되겠지. 근데 F6이 6이었으니까 6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 둘을 연립 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연립하시면 되고 둘을 빼면 b가 없어지죠. 그럼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마이너스 a는 2다 이렇게 돼서 a는 마이너스 2고요. a가 마이너스 2다를 여기다 넣으면 얘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14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4.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나머지 얘였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대입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4다. 이게 답. 어때요? 조금 복잡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건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네,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활용되는 게 나오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선생님이 프린트해준 그 기본 문제집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이런 문제들이 술술 풀릴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문제 안 풀린다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차차 다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